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88%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98%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둘 다 지수가 좋지 않았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다우 나스닥도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그 FOMC에 대한 또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또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험 자산으로부터 좀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장기 금리가 장기 금리가 이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또 크로스를 하는 그게 이제 장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도 이제 많이 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경기가 좀 활발해지게 만들었는데 사실 활발해지지 않고 돈만 많이 풀어가지고 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다행히 좀 없어지는 단계로 가니까 돈을 다시 좀 회수를 하면서 좀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는가 했는데 지금 이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그 글로벌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장기화가 될수록 물가와 그런 위험 자산 간의 그런 괴리율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런 괴리율이 오래 갈수록 아무래도 좀 우리 경제에 좀 스태그플레이션 장기 침체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 증시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를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6천억, 기관 투자자는 5,7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1조 이상 또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았고 차트도 60일선을 잠깐 넘어가려다가 결국엔 또 눌리면서 좀 이 박스권을 또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진다면 이 바닥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기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망이를 좀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확실히 좀 시장이 계속 하루하루 바뀌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잘못 따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또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이어가지 않고 계속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에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리고 4월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수급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긍정적으로 좀 전환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비전이 있고 한참 바라보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들을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대세 상승장이 오면 다들 올라가기 때문에 뭐 크게 종목에 상관없이 좀 잘 올라가는 거래량이 많은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사면 되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장에서는 사실 그게 예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기업이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유지를 하는지 그런 리스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서 계속 체크를 하시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잘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음봉을 굉장히 크게 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에 이렇게 공둔탑을 한 번에 쓸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좀 위험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움직임은 괜찮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뉴스로 도배되면서 또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크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천천히 계속 지켜보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도를 좀 했고, 지금 코스닥 시장도 사실 최근에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좀 4월 달 들어서는 좀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 빠져나가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글로벌 증시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환율도 이렇게 올라 버렸죠. 4원 정도 또 올라가 버리면서 결국에는 61선 깨지 않고 계속 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21선과 주가가 좀 수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았는지 이것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은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 지금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1% 가까이, 1% 이상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오늘도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을 보시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 쭉 올라오던 그 흐름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채금리가 또 급등을 할 때 보면 또 주식 시장이 많이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에서 이 채권 시장으로 돈을 옮겼을 때 수익률이 커진다. 그런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급등을 하는 것은 또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또 단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저렇게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또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채 시장과 또 어떻게 또 움직일지 그것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일단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자. 네, 그렇게 결론 짓고 오늘 종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50원 하락해서 25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14% 하락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100원 정도 더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 거래 양도 크게 많지 않았고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일 거래량은 390만 주로 어제와 유사한 상황이었고 확실히 거래량이 죽은 채로 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더 횡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사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2% 정도는 크게 많이 조정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테마를 보았을 때는 오늘 특별하게 움직인 테마 종목은 없었고요. 두산중공업도 어느 정도 내에서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없는 그런 거래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지수 선물이라든지 그런 국제 시장을 좀 보았을 때는 앞으로 이 글로벌 증시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사실 어려운 위치에 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옥석을 가릴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해서 두산중공업을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찜을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템포를 길게 가져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버티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지금 좀 횡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지금 손해를 더 크게 본다 아니면 좀 못 참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자리를 찾아가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일봉 차트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오전에 잠깐 올라갈 듯 하면서 떨어져 버렸고요. 아쉽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한번 찍고 241선 찍고 올라가던 그 패턴을 오른쪽 봉우리를 또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게 있죠. 최근 며칠 동안에 이 패턴과 영상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걸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오늘 이 음봉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패턴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이 패턴이 이제 급등 이후에 어, 여기 쌍봉 정도를 찍고 정확하게 볼까요? 네, 한번 찌르고 한번 벽을 두 번 맞고 떨어지고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찌르고 나서 여기서 뭐 두 번 정도, 요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그래서 떨어지고 여기서 바닥을 한번 다집니다. 두 번 다집니다. 두 번 다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바닥을 한 두 번 정도 다지고요. 뭐 완전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흐름 자체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뭐 요때도 이제 MSCI 편입 때문에 좀 올라가기도 했는데 요때는 이제 그냥 올라갔고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었나요? 그래서 그런 바닥 두 번 다지고 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상증자 그런 신주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 발표와 함께 또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한번 크게 떨어지고 요때는 이제 이전 이 쌍바닥 라인을 결국에는 벗어나면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왔던 그런 구간이었고 요때도 마찬가지 주요 바닥 라인을 벗어나면서 한번 흔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반등을 시키고요. 요때는 뭐 481선 근처에서 반등을 시켰고 여기서는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40%까지 올라갑니다. 요때도 마찬가지 50% 가까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찍고 한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 패턴을 잘 보시면 굉장히 유사하죠. 네. 이 21선과 5일선과 이 주가 거래량이 죽으면서 횡보하는 패턴에서 갑작스러운 음봉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음봉이 나오기 전에 저번 패턴과 유사하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굉장히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바닥 라인을 지금 한번 찍고 반등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닥 한번 더 찍고 양온구름이 이제 이렇게 라운드 지게 타면서 그때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실리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 준다면 또 다시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런 그림을 제가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카카오 뭐 이거 예측 이게 있더라고요. 결과 보기 이게 뭐 무료로 제가 있어서 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또 재미있는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뭐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재미로 한번 이렇게 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요. 결국에는 양운선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 뭐 AI인지 뭐 프로그램인지 예측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그래서 유사하게 지금 보고 있다 패턴을. 그래서 이 며칠 동안의 횡보, 좀 재미없는 흐름, 특히 거래량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가격에서 특별히 매수 매도를 할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니다. 지금 가격은. 그래서 이제 뭐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매도할 이유가 없고 그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특별히 매수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었을 때 주가가 뚝 떨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살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교환이 막 일어날 거고요. 아니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거나 그때는 이제 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거래량이 죽어간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매수 매도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가격 자체에서 이제 거래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래를 하고 끝냈다. 그렇다면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매일매일 뭐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천천히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런 흐름이 나와 버린다면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N자로 올라갔을 때 26,000원이 첫 번째 저항선일 거고 그 다음 저항선은 이제 뭐 최고점 돌파 그 이후에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막 물어보실 때 목표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첫 번째는 이제 3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이상 갔을 때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뭐 매일매일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모른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결국에는 투자자가 올릴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올라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2.5배까지는 올라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흐름이 한번 흐름을 탄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 구간 엄청 잘 버텼잖아요, 지금. 이걸 왜 버텼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흐름이 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주 큰 그림상에서는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를 할 만하고, 뭐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마냥 계속 평생 올라갈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산업이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는 그 초입기이기도 하고요. 두산중공업의 그런 성장성이 매출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그런 면에서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이미 다 매출화가 되었고, 오히려 이제 성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들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이런 원자력 발전 테마는 이제 아주 큰 동굴, 아주 긴 동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원전 시장이 줄어들 거라고 나오는 기사 하나도 없고요. 그런 우려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기대감만 표출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런 기대감만 가득하죠. 그래서 근데 기대감이 가득한데 왜 아직 안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움직이진 않았다. 아직 움직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주가를 움직이고 이 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주 큰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세력주, 뭐 작전주 이런 것들인데, 그런 소스가 이제 뭐 반짝 급하게 이제 뉴스를 내고 그 뉴스가 뭐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등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급락을 시키고 뭐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도배됨에도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갑자기 올라갈 힘을 받았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그런 관심을 좀 많이 받다가 좀 조용해졌을 즈음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34만 주 기관 투자자 또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30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뭐 계속 매도를 하네요. 일단은 그래서 한 달 내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이 금융 투자에 대한 움직임은 이 옵션 만기일 이번 주 목요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가 내일이네요.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투지는 뭐 계속 뭐 똑같은 포지션,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하고 있고, 결국에는 3월 달에 옵션 만기일 때 이전에 한번 샀던 거 다 털고 나서 그 뒤로는 뭐 거의 한 달 동안 매수 매도 집계했을 때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4월 달 이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수급은 특별한 수급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확실히 그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가 줄었습니다. 매도량이 많이 줄었고 거래량도 지금 죽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억지로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좀 누를 만한 그런 움직임과 그런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 힘이 붙었을 때, 매수 세력이 한번 붙어줬을 때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감소를 했고요. 2290만 주, 그래서 한 60만 주 정도, 5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3월 31일부로 공매도가 대량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 600만 주 이상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늘어났던 공매도가 특별한 그 1WR 두산중공 1WR에 대한 신주인수권 증서 그 거래가 멈추고 나니까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기 시작했고요. 확실히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월 5일까지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4월 5일부로 1WR은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고요. 그 4월 6일 오늘에서야 이제 행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면은 그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손실을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혹시 행사를 못 하셨다면 조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 본론을 이어가면 오늘도 이제 거래량 자체는 32만 주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확실히 마지막에 이 100만 주 이상 늘어나던 그런 흐름과는 지금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잔고 자체가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4월 4일 그 신주 상장 때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4월 20 며칠이겠죠? 4월 21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쯤 해서 다시 한번 그 신주 물량이 풀렸을 때 또 공매도 잔고와 교환이 되면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많이 좀 불식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대차잔고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 오늘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체결 20만 주, 상환 250만 주 정도로 또 230만 주 정도가 공매도 대차잔고가 상환이 되었고 지금 7,300만 주까지 3월 31일에 찍고 마지막까지 이제 대차잔고 확 늘려놨다가 신주 상장 그 공매도 상환이 되면서 같이 대차잔고도 공격적으로 좀 상환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상환량만 보았을 때 4일 동안 거의 2천만 주 가까이가 이 대차잔고가 상환이 되었고요. 거의 2,100만 주네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신규 체결되는 양이 100만 주 이상 되지 않는다. 30만 주, 뭐 20만 주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은 체결량도 많을 때, 이렇게 상환량이 많을 때도 체결량이 많아가지고 사실 별로 많이 줄지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이 대차잔고의 체결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평소 보면 막 2월 24일부터 해가지고 100만 주씩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지금 많이 다시 줄어가지고 평년처럼 들어왔고요. 앞으로 신규 공매도가 뭐 필요가 없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상황 아니었으면 공매도가 별로 필요 없었을 거기 때문에 대차잔고도 많이 늘어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10만 주 정도로 지금 거의 몇 달 만에 이렇게 5천만 주 중반대로 떨어진 것 같고요. 대차잔고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이것도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점점 작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이 30만 주 매도였는데 또 67만 주 매수를 하면서 지금 어제 이어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플러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4월 1일 이후에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로 전환을 했죠. 확실히 그런 신주인수권 증서와 이런 본주와의 그런 교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또 8.3%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전혀 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그런 이해관계가 모두 끝났을 때 결국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수렴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몇 가지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자, 현수원이 올해 첫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원자력 관련해서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체코 원전 사업도 지금 같이 좀 드림팀을 내놓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렇게 수주 준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본격적인 횡보를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담회가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산업, 원전 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탈원전 폐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2030년에는 이제 원전 비중이 33.8%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30%대, 뭐 25% 이상, 뭐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확실히 네, 33.8%인가요? 그 구체적인 지금 비중 수치가 나왔고요. 지금 올해 그 말에 네, 10차 에너지 그 플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원전 비중을 6%대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70%대로 높이는 2050년까지 네, 그런 에너지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완전히 네, 폐기를 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는 70%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올리고 탈석탄 을 하고 그리고 원전 비중은 조금 올려놓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좀 합리적이고 조금 안정적으로 에너지 과도기를 좀 안정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뭐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중복되는 내용이라 네, 오늘은 특별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투자를 그리고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관리도 따로 이제 이렇게 R&D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창수 박사라고 해가지고 또 과학기술인상을 또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원전 폐기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보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이제 핵 폐기물이 굉장히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네, 방사성 물질을 잘 막고 있는 것인지 그게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네, 문제는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불신을 좀 불식시키는 네, 이런 또 연구개발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기술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핵심만 좀 짚어드리면 이렇게 신부 안반에 그죠? 아주 밑에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10만 년 동안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진짜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이게 읽혀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네, 예측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네, 획기적인 그런 THM 복합 고동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네, 개발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핵폐기물을 보관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네,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뭐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 네, 근본적인 해법은 아직 제시하지 못했지만 확실히 안전성은 계속해서 보관에 대한 안전성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우려하는 그런 위험성,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이길 만큼의 그런 기회비용이 원전에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 산업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트렌드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많이 관심을 받고 네,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홈페이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저도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상장 소식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 그냥 뭐 막연하게 상반기 내에 상장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만 있어가지고 일단 그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뭐 매일매일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글로벌 릴레이션십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중구난방으로 뭐 어느 날엔 체코가 한다 그러고 어느 날에 뭐 영국이 한다 그러고 어느 날에는 뭐 다른 데 간다 그러고 이렇게 좀 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좀 네, 직접 뉴스케일 파워에서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5가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네,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미들 이스트. 여기는 이제 중동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시아가 이제 우리 쪽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의 모든 대륙에 지금 이제 SMR 글로벌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고, US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UAMPS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네, 지금 SMR이 뉴스킬 파워형 모델이고, 네, 그게 경수로형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경수로 이외에 뭐 소듐을 이용하거나 뭐 다른 고온 액체, 네, X 에너지가 사용하는 뭐 그런 모델은 아직까지는 그런 인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용화될 수 있는 모델은 뉴스케일 파워밖에 없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미국 쪽의 아이다호주에, 네, 실제로 건설을 진행할 예정이죠. 그래서 뭐 연구소도 있고요. 지금 미국 차원에서 SMR을 워낙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미국뿐만이 아니고 해외 투자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은행이 또 투자를 한 것 같던데, 네. 아무튼 그렇게 미국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쪽에서도 이렇게 캐나다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 쪽에서 좀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뭐 특별하게 캐나다에 대한 그런 사업 단지, 네, 그런 것들은 좀 나오진 않네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 쪽이죠. 유럽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MOU 체결을 많이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여기 나오다시피 불가리아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체코 공화국, 그 다음에 루마니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루마니아 쪽과 그 다음에, 네, 우크라이나 쪽,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여기 뭐 폴란드는 없지만 폴란드도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유럽 국가에서만 6개 국가가 지금 MOU 체결을 진행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크기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루마니아는 몇 개였죠? 12개였나요? 그리고 폴란드가 6개.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폴란드도 12개였나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네, 지금 뭐 이렇게 협력하고 있지만 좀 최근에 전쟁 상황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네, 많이 협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유럽 다른 나라들도 지금 SMR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들 이스턴, 네, 중동 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부터가 다르죠. 이게 핵심입니다. 중동이 SMR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죠? 일단 물이 많죠. 여기 보시면 물이 많은데요. 이 중동이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SMR을 같이 엮어가지고 하루에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아주 비전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이집트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이런 국가들이겠죠. 그래서 아주 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원전도 관심이 많고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수소 그 스마트 시티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이 국가들이고요. 네. 아무래도 사막에서는 모래바람과 모래 때문에 그런 태양열과 그다음에 뭐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SMR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우디에 대한 SMR 투자도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두산중공업과 그다음에 이 일본 쪽 요 투자처를 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시아에서 지금 SMR 투자한다는 국가는 사실 우리나라랑 일본 제외하고는 뭐 별로 소식은 없고요. 중국 쪽에서는 SMR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받고 있고, 네, 지금 기술력을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많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시장 보더라도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뭐 이거 지루하더라도 네, 딴 거 하면 되잖아요. 주식 시장 보지 않고. 그래서 내려갈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올라갈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좀 더 내리더라도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저도 계속 물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평균 단가는 뭐 2만 원대입니다. 저도 2만 700원인가요? 네, 그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 높죠. 저번에 이제 한번 올라갈 때,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 조금 욕심을 냈었는데 요즘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평균 단가가 좀 높아져서 네, 요때 이제 좀 낮췄는데 아무튼 지금 뭐 딱 부합권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계속 요 구간에서 요 정도 구간에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차분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많이 빠져나갔는데 다시 기관 투자자 들어오면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4월 옵션 만기일 내일인데 그 이후에는 좀 네, 힘있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식 시장이 재밌어지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